우리 인생에는 아주 강력하지만 알아차리기 힘든 거대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 나를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어떤 영웅이 나타나 내 앞에 문을 열어주고 나를 운명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동화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멘토도, 사랑하는 부모님도, 가장 친한 친구도, 그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기적도 당신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대신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들고 나아가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이 당신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온전한 책임이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의 가장 큰 위험은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을 바꿔주길 기다리는 매 순간은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인생을 건설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자비에 의존하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이끌고 주도하며 통제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당신은 점점 더 약해질 뿐입니다. 의존은 정체를 낳고 정체는 좌절을 낳으며 좌절은 결국 비통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통함이야말로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기 위해 박수갈채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재능을 믿기 위해 누군가의 인정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십시오. 남을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누군가 구해주기만을 바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에도, 지독히 외로울 때에도,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 누구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세상이 당신을 잊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끊임없이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을 둘러싼 그 어떤 환경보다도 이대한 무언가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 위대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인한 당신 자신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한 자기 규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다음 발걸음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할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 미래의 유일한 작가입니다. 이 진실 하나만 깊이 깨닫는다면 당신이 지금껏 늘어놓던 모든 변명의 토대를 뒤흔들고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배경이나 부모님이나 학력이나 환경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날 당신은 진정으로 강력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개인들은 당신과 똑같이 텅 빈 페이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벽하게 짜인 대본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펜을 집어들고 침묵과 마주하며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실패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그 펜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써주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직장 상사가 혹은 과거의 상처가, 거절의 아픔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자신의 인생 매 챕터를 멋대로 휘갈겨 쓰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소명을 대신 써내려갈 권리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품은 비전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 똑같은 지문, 당신과 같은 열정, 당신과 같은 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인생의 천몇 챕터를 당신이 선택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머지 챕터까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시작은 고되고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상처와 결핍, 혼돈 속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가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이 결코 끝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들 중 일부는 고난과 좌절, 그리고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펜을 집어들고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용기를 가진 자들, 그들이야말로 강인함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사람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글쓰기를 멈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5장에 이르러 고통이 너무 크다고 결심했습니다. 6장에 이르러서는 당신의 이야기는 읽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비평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7장에 이르러서는 이건 내가 원했던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승리하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기회도 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작가 정신입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당신을 과거로 끌어당길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매일같이 결단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공허한 직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꿈이 너무나 멀게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챕터가 마지막 챕터는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든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을 당신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에게 따르는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모든 페이지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펜을 탓하지 않고, 잉크를 탓하지 않고, 당신의 허락 없이 쓰인 과거의 챕터들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선택한다.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마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페이지 한 장이 주어집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페이지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낙서로 당신의 꿈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 페이지를 텅 비워둘 것입니까? 아니면 담대함과 확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입니까? 인생은 당신에게 허락을 내어주기 위해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의도를 창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작을 보십시오. 그 작가들이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심의 순간도 있었고 수없이 고쳤어야 했으며 구겨버린 종이들과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가 끝맺을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내면의 목소리조차 내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를 잠재우십시오. 이대한 이야기는 준비되었다고 느낀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썼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아주 평범한 순간들조차도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낼 때 당신 인생이라는 책의 강력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단련을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문단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나서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는 것, 그것은 당신 인생의 가장 강력한 챕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정의하는 것은 항상 극적인 순간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리는 조용한 선택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 선택들이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야말로 당신의 잠재력을 위대한 유산으로 바꾸는 잉크가 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정해진 대본을 쥐어주려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특정 역할을 맡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작가가 되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또한 자유로워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펜은 바로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기다림은 목적의 적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은 우리가 간과할 경우 조용히 우리의 꿈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소명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인생은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절은 바뀌며 방치된 목적은 서서히 빛을 잃어갑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매일매일은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키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축가, 지도자, 작가, 창조자가 되었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망설임은 결국 마비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비는 당신이 하도록 설계된 모든 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이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항상 소란스러울 것이고 청구서는 계속 날아올 것이며 비판가들은 갑자기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항상 소리치는 세상 속에서 침묵을 기다리는 것은 거친 바다에서 잔잔한 물결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준비와 꾸물거림을 혼동합니다. 그들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준비된 상태라는 것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목적은 당신이 준비되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시작할 의지,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기꺼이 말할 의지,
발밑의 땅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더라도 기꺼이 움직일 의지. 바로 이것이 자신의 소명을 실현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그림자 속에서만 사는 사람을 구분짓는 차이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는 자라기 위해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태양은 떠오르기 위해 초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다는 포유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설계된 목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당신은 인생을 기다리며 낭비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영향을 미치고 분위기를 바꾸고 낡은 패턴을 깨고 세상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탄생시키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데 사용되는 모든 일부는 당신의 목적이 사용되지 않는 일분입니다.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목적은 썩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방치하면 수축하며 부정하면 서서히 말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듣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가진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 밖에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함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목적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명품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그들을 위한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기다린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은 개인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지 강력한 진실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과 정체된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성공을 갈망하며 돌파구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벗겨내고 보면 변화는 선택에서 시작되고 선택은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한 당신은 그 상황을 넘어 성장할 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는 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란 당신이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면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힘이 태어납니다. 과거의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청지기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성장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성장은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행동에 반응합니다. 책임감이란 더 자고 싶을 때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SNS를 하고 싶을 때 책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곤할 때 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도달할 이유 또한 바로 나 자신이다. 당신은 성장을 아웃소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규율을 대신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갈망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찾아야 하고 보호해야 하며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매일 개인적인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파티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과 안락함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상이 있습니다.
책임감은 변화를 낳습니다. 당신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전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그 힘이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변의 지지 시스템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바로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규율은 자유로 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자유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규율은 감옥이 아니라 목적과 명료함, 그리고 평화로운 삶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바로 그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규칙의 부재입니다. 규율이 없으면 삶은 안락함으로 위장한 혼돈이 되지만 규율이 있으면 삶은 집중되고 의도적이며 의미 있어집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십시오.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신은 그들의 삶이 규율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 속으로 표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벽돌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쌓아 올려 그것을 건설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지름길의 순간적인 쾌락에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함이라는 장기적인 힘 속에 삽니다. 규율을 선택할 때 당신은 순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당신이 얻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건강, 지식, 신뢰, 평화, 명료함. 이것들은 값싸게 오지 않는 보상입니다. 그것들은 매일 매셔 규율 있는 선택을 통해 얻어져야만 합니다. 규율의 고통은 깃털처럼 가볍지만 후회의 고통은 바위처럼 무겁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어떤 고통을 짊어질지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이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가능해 보일 때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물리적인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씨앗이고 보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흙에 씨앗이 심기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도 자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이 보이게 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믿어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발명,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 인류 역사의 모든 돌파구를 보십시오. 그것은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기 훨씬 전에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는 땅에서 이륙하기 전에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불꽃, 흔들리지 않는 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당신 주위에 그것을 확인시켜줄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당신 주변의 어떤 것도 당신 내면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계절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은 조용하고 평범하며 제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심장은 시끄럽고 비범하며 무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실패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안다. 세상은 보이기 전에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싶은 미래를 창조했습니다. 무대가 없을 때에도 탁월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판사가 없을 때 책을 썼습니다. 박수갈채가 없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중이 없을 때 자신의 재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잡았습니다. 당신이 이미 되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스스로를 대하십시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기회가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돌파구가 이미 오고 있는 것처럼 사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 당신의 일상적인 리듬이 될 때 미래는 응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멈추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압력은 다이아몬드를 파괴하지 않고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처럼 당신은 움츠러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나기 위해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지연을 거부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침묵을 내일의 성공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의 가장 강력한 순간들 중 일부는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딜 의향이 있는가? 박수 없이 얼마나 오래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몇 번을 실패하고도 눈에 불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당신의 대답, 당신의 매일의 행동, 당신의 내면의 규율이 바로 당신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삶은 행운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전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인의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위대해지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으로 건설하십시오. 갈망은 언제나 승리하고 믿음은 언제나 장벽을 허물며 규율은 언제나 유혹을 이겨냅니다. 넬슨 만델라가 말했듯이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가서 해내십시오. 당신 안에는 위대함이 있으니 그것이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무하마드 알리가 말했듯이 훈련의 매 순간을 증오했지만 나는 말했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 고통받고 남은 인생을 챔피언으로 살아라. 당신은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서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솟아오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온기를 주변에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에